자, 제 5강은 그래서 조현호가 어떻게 그런 8.7지 건강관리에 그 특강을 하고 있는가, 그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시간입니다. 그 전에 한번 짚어볼 게 있더라고요. 우리가 쭉 자료를 보니까 그 초고령화 세 이 인구 추이가 특히 한국이 아주 심각합니다. 이제 저도 이제 곧 있으면 그 노인의 대열에 이게 이제 반열에 드는데요. 뭐 WHO의 그 기준을 보면은 이제 노인을 뭐 70대로 이렇게 상향 조정한다는 그런 기준도 있잖아요. 근데 물론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일단 우리나라 그 통계를 보니까 2000년도에 벌써 그 고령화 사회에 진입이 됐어요. 그러니까 65세죠 지금. 65세 이상의 노인층의 인구가 7.2%를 초과를 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고령화 사회로 진입이 되는데, 이게 시점이 언제냐니까 2019년이에요. 이제 앞으로 6년 후가 되면은 이제 그 노인들이 14.4%를 차지합니다. 이러다가 이제 2026년이 되면은 초고령화 사회가 되는데요. 이때는 그 노인의 그 비율이 20.8%를 차지합니다. 이제 보면은 젊은 층, 그러니까 15세 이하의 인구보다도 65세 이상의 인구가 훨씬 더 많아지는 역전의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죠? 젊은 층에서 노인네들 먹여 살리는 게 한 사람이 이제 뭐 한 두세 명을 먹여 살려야 된다는 그런 결론이 나올 수도 있겠는데요. 이게 심각하더라고요. 그래서 건강 그 보험을 우리가 내고 있는데, 거기에 가면은 그 지원을 받잖아요, 보험공단에서. 거기서 차지하는 이제 노인들이 가령 총 인구에서 얼마나 차지하는가, 그 의료비 부담률, 그걸 보니까 2008년대는 30.8%가 됐고 2010년대는 32.2%를 노인들이 쓰고 있어요. 전체적으로 볼 때 2026년이 되면은 초고령 사회, 그러니까 65세 이상 인구가 20.8% 이제 넘고, 한국인의 평균 수명은 뭐 2030년대가 되면은 몇 살 정도 될 것 같아요? 86.3세로 나오더라고요, 이 통계치가. 그런데 86.3세가 제가 말을 잘못했는데, 이게 여자분들 여자분들이 이렇게 살고, 평균으로 따지면 83.1세예요. 남자는 79.8세. 뭐 이렇게 지금 추이가 그래 되는데, 이게 2008년도 이제 자료를 보니까 그래요. 근데 문제는요, 건강보험에서 이거 재정이 문제가 된다, 펑크가 나는 거예요. 그 시점이 언제냐? 벌써 2010년도에 그런 지경에 도달했거든요. 거의 적자 수준에 다 도달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런 추세를 가면은 2015년도에는 마이너스 5조, 20년도에는 마이너스 17조. 왜? 초고령 사회가 되니까. 25년 되면은 마이너스 30조예요. 30년도가 되면은 마이너스 49조. 적자가 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현재 이 체제, 이 제도로 나가면은 그 정도로 적자가 난다는 거죠. 큰 문제잖아요. 그런데 한편 또 이면을 떠들어가 보니까 이런 게 있어요. 그 공공 재원하고 민간 재원이 있는데, 그러니까 민간이 부담하는 비율이 있거든요. 공적으로 부담되는 비율이 있고 의료비에. 그걸 이제 OECD 국가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좀 통계를 낸 게 있더라고요. 그걸 보니까 우리나라가 코리아 해가지고 3위를 차지하고 있어요. 가장 많이 부담을 해요. 우리 부담하는 비율이 몇 퍼센트냐? 47.9%예요. 그러니까 절반 이상을 국가에서 지금 부담하기는 하는데, 우리가 개인이 부담하면 47.9%예요. 한마디 예를 들면은 지금 프랑스 같은 데는 22%만 본인이 부담해요. 가장 지금 앞서가는 저쪽에 어디예요? 룩셈부르크죠. 거기는 9.6%만 개인이 내. 근데 뭐 거기까지는 볼 수가 없고, 일본 같은 경우에는 19.2%를 부담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일본의 2배 이상을 지금 부담하고 있는 거예요, 개인들이. 그럼 어떻게 하는 거죠? 지금 현재 체제 제도를 개혁해야 된다는 소리밖에 없어요.
절감하는 차원은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화면에 지금 보다시피 한국에 이제 의료 계획이 이게 하나의 그 화두입니다. 특히 2010년도부터 이제 환자 3자가 있어요. 이 의료 계획에는 환자의 측면에서 보는 거, 그 다음에 의료 공급자, 의료 공급자로는 이제 병원하고 뭐 제약회사 이런 식이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지불자예요. 지불자는 어디에 있어요? 보험공단. 근데 요즘 또 이제 민영보험이 또 나오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얽히고 설키는데 이런 3자 간에 이제 여러 가지 합의를 얻어가지고 계획을 해야 됩니다. 어떻든 심각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적자는 많이 나는데 개인의 부담률은 또 상대적으로 많다. 그렇다면은 일단 우리 입장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이제 의료비 지출이 문제가 되잖아요. 많이 나가는 거. 근데 아까 평균 수명이 뭐 80 몇 세로 나왔는데 건강히 사는 게 문제잖아요. 건강이. 그 80 몇 세가 병원에서 10년 보내면서 80 몇 세 살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선진국에서 하나의 수치는 건강 수명을 따지는 거예요. 우리나라 남자를 보니까 MBC에서 보도자를 보니까 기대 수명은 75.1세였어요. 몇 년 전의 자료입니다. 근데 건강 수명은 67.5세. 그렇다면 그 갭이 한 8년 차이가 나는 거예요. 8년은 그러니까 병들어서 아프다가 죽는 겁니다. 여자들은 조금 오래 삽니다. 기대 수명이 81.9세. 건강 수명은 그런데 70세도 안 돼요. 69.6세예요. 그럼 무려 한 12년 정도를 병상에서 이렇게 병과 싸우면서 살아간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그 건강관리 기본 과정을 마련했습니다. 뭐냐?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팔체질 의학의 원리를 알면은 가정 차원에서 주로 음식요법으로 우리의 건강을 유지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건강관리 기본 과정에서는 4주를 기간으로 해가지고 건강관리 지도사를 양성하는 데 목표를 둡니다. 지도사라는 건 자기 가족의 건강을 지도해 준다, 그런 의미예요. 아빠는 아빠로서, 엄마는 엄마로서 자기 자식의, 자기 배우자의 건강을 책임지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 잘 살아야 되겠죠. 왜? 가정에서 말빨이 서야 됩니다. 신뢰심을 얻어야 되고요. 특히 자녀들한테 그 왕따 당하면 안 되잖아요. 공부를 제대로 해가지고 특히 그 음식을 가려서 먹는 거, 이거 잘 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또 하나의 과정은 팔체질 건강관리요법서 전문 과정입니다. 이건 16주 과정을 제가 마련했습니다. 강의 목표는 팔체질 의학 전문적인 지식을 습득해가지고 개인 및 가족의 건강관리 능력을 부여하는데, 이걸 토대로 해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봉사를 하고 특히 선교 차원에서 이렇게 활용할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차원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철저하게 그 전문 팔체질 요법서를 양성하는 것입니다. 그 강의는 매주 180분 동안 하는데 한 120분 정도는 강의, 그 다음에 60분은 항상 실습입니다. 그래서 몸에 익히는 그러한 실습 위주로 강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그 강의 그 과정은 1강부터 16강까지 여러분들이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여러분들 부디 시간을 내셔가지고 집집마다 팔체질 의학의 원리를 익혀가지고 질병에서 해방됩시다.